끓는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지나가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물을 데우게 되면 개구리가 따뜻함에 몸을 맡기다가 점점 뜨거워지는 물에 서서히 죽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냄비 속 따뜻한 물과 같은 유튜브 영상들, 끊을 수 없는 넷플릭스, 부어라 마셔라 술, 힐링 여행 등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너무 행복하고 즐겁겠지만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미래의 나의 모습은 불보듯 뻔하겠죠. 이런 행위들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발전과 노력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는 데만 사용한다면 훗날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우리는 힘든 노후를 맞이할 거예요. 그런 시간의 반복이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경험들로 인생이 꼬이는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바로 탓, 두 번째로 지름길 찾기, 세 번째로 임계점 도달 X입니다. 가장 먼저 탓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등이 될 수 있겠죠. 제가 20대 때 첫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신입이다 보니까 하는 일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 너무 작은 느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사 급여 자체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다 라고만 단정지었어요. 말 그대로 회사 탓을 한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시기 질투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운이 진짜 좋았네.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 벌었나 보다 라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바빴죠. 그러면서 난 운이 따르지 않아서 아직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고 자위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탓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어요. 지나고 보니 뭐가 남았나 봤거든요.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이만 먹었더라고요. 30대가 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남 탓하지 않는 것.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 탓을 해서 바뀌는 건 절대 없어요.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때 비로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인생이 꼬이는 과정은 지름길 찾기예요. 이건 제가 월급외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다양한 N잡들을 시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상당히 돈 벌 수 있는 부업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영상들을 하나둘 보다 보면 와, 저렇게 따라하면 나도 금방 월천 벌겠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저도 영상을 보다 보니까 뭔가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스마트 스토어에 꽂혀서 강의를 듣고 위탁 판매를 시도를 했었어요. 강의만 들으면 다 될 줄 알고 정말 치트키를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도전을 했죠.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과정이 복잡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돈 벌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정말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시험이 10월인데 8, 9월쯤 핵심 비결노트 같은 정리된 책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보면 시험에 합격할 줄 알고 달달 외우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꼼수 써서 붙으려고 하다가 결국 낙방했습니다. 기본기가 하나도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핵심 노트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모래성 쌓는 느낌이랄까요? 머리에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응용도 안 되더라고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길이다 라는 말처럼 쉽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저 정석대로 묵묵히 기본기를 다지고 나간다면 그게 바로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임계점 도달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눈 돌아갈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하는데 그만큼 포기하는 횟수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일정 부분 진득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느낌을 꽤나 받는 요즘이네요. 저도 20대 때는 정말 인생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무언가 성취를 크게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도들은 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잃어보는 작은 성공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포기가 쌓이다 보니까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무너졌고 무기력해짐을 많이 느꼈어요. 그것들이 반복되니까 그냥 스스로를 놓아버리게 되는 말 그대로 인생이 꼬이는 과정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분야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운동선수들이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임계점을 수도 없이 도달하고 있으니까요. 김연아 선수는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하는 거죠 라고 답한 거 너무 멋있었어요. 그저 묵묵히 본인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프로페셔널 하더라고요. 이처럼 본인이 무언가 성과를 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남 탓하고 그저 빠르고 쉬운 지름길만 찾으면서 힘들 때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인생이 과연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인생이 완전히 꼬이면서 망가져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오는 인생이 꼬이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로 인생이 꼬인 경험이 있는지 한번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